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잘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시면은, 오늘은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코인, 암호화폐 이야기로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문은 주식에 대한 걸 주셔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나중에 제가 질문 주세요 할 때 질문 주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따끈따끈한 우동을 만들어 드리듯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워킹룸이고요. 저는 이제 모니터를 4대를 쓰고 있고, 제가 기종을 바꾸면서 지금 스마트폰을 제가 쓰는 거 말고 2대를 앞에다 놓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골 때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직구님 반가. 6월달에 찍었었나 보네요. 요 조그만 달력이 6월인데 제가 추천드리자면 이렇게 조그만 달력이 필요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자, 오늘의 주제, 이더리움 상승 이유는 무엇이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돌직구님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 뉴스 엔진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이더리움 220만 원 정도 할 때 매수하라고 3번 넘게 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이더리움 사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 얘기를 제가 참석했던 딱 요맘때입니다. 제 날짜도 안 까먹어요. 왜 8월 8일 우리 딸내미 생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숙박을 하는 바람에 딸내미 생일을 그날 못 챙겨줬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행사가 2박 3일 있으면 2박 정도를 하거든요. 그 호텔에서. 그래야지 제대로 그 행사를 제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여긴 좀 많이 비쌌어요. 1박에 50만 원이었어. 그 당시 1박에 5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박에 100만 원 쓴 거죠. 돌직구님, 그러나 돈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 그때 있는 걸 좀 팔고 샀어도 되지 뭘.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팩트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게 큰 제목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KBW라고 보통 호칭을 해요, 명칭을. 그런데 이제 여기 행사가 한 20일 정도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박 3일 정도, 한 3일 정도 개최되는 컨퍼런스 행사의 이름이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이건 지금 바뀌지 않고 있고 저는 매년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을 엄청 보고 싶고, 아직까지 제가 스몰 토크를 못 나눠보고 사진을 못 찍은 사람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 나이도 얼마 안 됐습니다. 94년. 네, 축하드립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올랐으면 됐지 뭘. 그냥. 근데 이더리움은 3배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더는 지금 200에서 3배 올랐죠. 그때 이제 근데 비타릭 부테린이 이런 행사에 잘 안 와요. 대부분 이제 화상으로 많이 하고 되게 샤이한 친구고, 94년생이면 이제 30 간 넘었는데 대단한 친구입니다. 20살 때 거의 이더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이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저는 그때 참석했던 이제 이걸 이제 아트월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사진 하나 찍었었고요. 그때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마스크도 써야 됐었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죠. 2015년 딱 10년 전이네요. 7월 30일 요맘때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제 공식 출시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참 특이한 사람이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특이하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상상했던 약간 그 제갈공명이라든가 이 얼굴 말고 이 기럭지라든가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갈공명에 대해서 삼국지에서 묘사해 놓은 걸 보면 팔다리가 상당히 길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제 실물을 봐야지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써 있죠. 서울 어거스트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제 행사가 있는데 임팩트 행사는 아마 제 기억으로 7, 8, 9 이렇게 3일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랜드 볼륨인데요. 제가 요때 한 앞에서 첫 자리를 그때 못 앉고 한 5번째쯤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바로 코앞에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일단 내용은 귀로 이제 들으면서 하는 거고 가장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키가 생각보다 엄청 컸고 팔이 이 친구가 팔을 이렇게 내린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팔을 내리면 거의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팔을 펼쳐서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무릎 바로 위에까지 손이 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외계인인가? 혜민님 안녕하세요. 외계인인가 이거 뭐 이 친구가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 러시아 사람 중에 키가 가장 컸던 것 같고 키도 큰데 팔이 너무 긴 거야. 근데 다리도 길어. 다리가 짧지도 않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봤던 기억이 있고요. 참 만나기 쉽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 중에 꼭 보고 싶고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만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국에서 주로 개최되는 그 행사 있잖아요. 그 컨퍼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 거기에도 안 와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게 사적인 재단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부스도 차리지 않는단 말이죠. 참 만나기 쉽지 않고 참 또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외모를 봤을 때는 목소리가 좀 가벼울 걸로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또 목소리는 굵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친구 목소리 잠깐만 들려드릴까요? 제가 아주 짧게 그때만 찍었어가지고 갑자기 저 사진사 아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기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목소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목소리가 되게 그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다른 데서도 제가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건 실제로 가서 본 거잖아요. 이 친구 목소리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업비트 기준의 이더리움 월별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 1월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기준으로 올랐다가 올해 한번 바닥을 완전 땅굴을 팠다가 이게 1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3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그리고 퀴즈를 낼 거니까 잘 보고 계세요.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이더리움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요거 대략 이제 2020년도 줄라이 7월 6월 정도부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였죠? 220불밖에 안 했어요. 220불. 여기서 한번 이제 엄청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 두 번째, 이건 이더리움 업비트 차트입니다.
여기 이제 고점은 비슷하죠, 그죠? 요 십자로 된 건 제가 이제 이걸 캡처하면은 이게 생기고요. 예. 모양 보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퀴즈를 낼 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행사 갔을 때 사진 중에 하나를 갖고 왔고요. 여기 파르나스 호텔이 행사하기는 상당히 편해요. 저 같은 사람 참석하기에는 나름 괜찮아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물도 좀 새고 그래서 그렇지. 왜 편하냐면 전 여기 이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로 쭉 가서 제 호텔 방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었거든요. 비밀 통로같이 여기 통로가 있습니다. 객실로 가는 통로가. 숙박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통로죠. 그리고 이쪽 붐비는 쪽 말고 저쪽에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하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두 차트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주관식이라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더리움 바이낸스 차트는 여기 고점이 대략 4867달러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위치가 전고점에 아직 도달하려면 한 600불, 600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만 원 되죠. 600불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응? 잠시만요. 제 부조종사 챗 GPT 창이 안 열려 있었고 하나 오른쪽에 네 번째 모니터 열어 놓겠습니다. 지금 챗 GPT가 GPT-5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아직도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600달러를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은 안 되고 8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이 1383원 정도 되니까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업비트 차트는 지금 전고점에 도달했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에 보면 업비트 차트 움직임이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차이가 지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썸네일을 정했는데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4년 전 최고가에 도달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597만 원 써놨잖아요. 그런데 바이낸스 기준 차트로 보면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요때 2021년 환율을 물어볼까요? 환율. 요런 거 물어볼 때 좋아요. 챗GPT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 검색은 잘 안 하고 거의 검색의 80-90%를 챗GPT한테 하는데 자, 21년 8월 달에 환율이 얼마였냐면 자, 21년 8월 원달러 환율은 116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383원 정도 되면 (1380원) 나누기 1160원을 하면 당시보다 환율이 19% 당시보다 원달러 환율이 19% 정도 상승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지금 차트 보면 400이 아니지. 4225달러잖아요. 그죠?
아니 차트 움직이면 당연히 똑같이 움직이는 게 맞고요, 돌직구님.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같이 돌아가니까 뭐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제 돌직구님은 주식 위주로 많이 하시니까 이쪽은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 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4,225달러지만 $1 환율이 요 21년도 8월하고 동일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가격은 얼마가 돼 있어야 되냐면 4,998이니까 여기 5,000에 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업비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비트의 원화 가격은 이 정도가 돼 있는데 달러 가격 차트는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자, 얘는 아직 저항 자리까지 안 갔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는. 근데 업비트는 지금 저항 자리에 도달을 한 셈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알고 대응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중수 이상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두 차트의 차이점은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에스컬레이터처럼 보이지만 계단입니다. 요 밑에 요까지 에스컬레이터고 요 다음에는 계단이었던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계단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 밑에는 에스컬레이터고, 여기는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계단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때 행사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데서 왼쪽이 이제 그랜드 볼륨 그 컨퍼런스 하는 장소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부스 구경도 좀 하고, 여기 보면 솔라나도 있고, 여기 위믹스 문제가 많이 됐던 위믹스, 그 위믹스 장영국 대표가 나는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 새끼가. 클레이튼 부스가 여기 있었고, 클레이튼은 지금 완전 망했죠. 제 주변에도 클레이튼 때문에 원금 날라간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클레이튼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이었고, 카카오랑 관련이 있었고, 업비트랑 관련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금쪽이가 돼버렸다 지금. 이 개놈 새끼가 이거죠. 클레이튼 개놈 새끼. 이거 제가 미국의 오스틴 행사 갔을 때도 거기 부스도 열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새끼들 아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 인형 탈 쓰고 뭔가 이렇게 뭐 나눠주는 역할을 알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오리 같은 거 하나 쓰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벗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벗고 있는 걸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더웠을 거야 아마. 여기 에어컨 틀어줬어도 그때가 8월 지금 요맘때라 사람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좀 더워지잖아요, 그죠? 오리탈 같은 거 쓴 게 있네. 제가 요건 이제 아마 12시 정도에 그 발표하는 거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밀려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팔을 번쩍 들어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A를 갔다 또 C를 가면 좀 늦어지고 뭐 이랬던 것 같고, 요거는 요 발표하는 사람 저 누군지 알겠다. 서모식이라고, 서상록인가? 하여튼 클레이튼 대표입니다. 지금도 대표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클레이튼 관심이 이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3년 딱 요맘때만 해도. 이더리움은 그럼 왜 상승했을까? 그렇게 금쪽이처럼 떨어졌던 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의 올시다. 이제 판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승한 이유 갖다 붙인 거는 뉴스 찾아보시고요.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개똥 같은 이유인 거고 그거는. 자, 판서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이 화면이 제 윈도우 6은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 가끔 안 없어지더라고 이게. 얼씨구 그냥 할게요. 저 뭐 아이콘 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뭐 제 거 뻔하지 뭐. 저는 항상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깔고 그 다음에 탐색기, 그 다음에 이제 크롬, 그 다음에 이거 그림판, 뭐 이렇게 뭐 카톡, 지금 이제 방송하는 요 프로그램 뭐 이 정도, 음악 프로그램 배경 뭐 이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딱 필수적인 것만. 자, 이제 이더. 이거 점이 있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지우고. 제가 판때기를 조금 가까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더. 우리가 보통 ETH라고 해요. 상승 이유.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하락폭이 컸다. 컸다. 이거 갑자기 맞춤법이 헷갈리네. 우리가 하락폭이 컸다. 맞죠? 이게 갑자기 순간 시옷 하나로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락폭이 컸다. 제가 이건 이제 군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전선을 갖는가 이게 있어.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높은 산 깊은 골. 반대로 할 때는 깊은 골. 골. 높은 산. 이 호재 같은 거는 사실은 제가 호재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걸지 말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기도 한데, 산이 깊으면은 골이 깊은 거고, 골이 깊었으면은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골이 깊었던 거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상인데 가격을 누르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다? 내렸다가 올라야 먹을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금을 거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올려봐야 한 30% 먹는 거를, 그죠? 이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이게 130 해봐야 먹을 게 없다고요. 이거를 조져가지고 한 20 정도 만들어서 130을 가면 7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꼴랑 30% 먹는다고. 이 100을 20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죠? 미디어에서 악재를 계속 얘기를 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악재 뭐야? 해킹. 이더리움이 해킹을 거래소에서 당했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거래소에서 해킹 당했다 이런 것도 구라도 많아. 왜? 확인이 잘 안 되고 자작극일 수도 있거든. 이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더리움 이만큼 옮겼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건 모른다고요. 근데 보통은 이런 뭐 해킹을 당했네, 뭐 짜잘한 자꾸 악재를 계속 내보내고 이더는 가격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이더는 좀 심하게 밑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뉴스엔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거는, 얘가 멀쩡한데 가격을 누르는 게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가 전에, 자 이제 팜대기 바꿀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냐? 자, 이더가 한 55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180만 원까지 갔잖아.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린 게 250만 원부터 한 요 정도 가격 내려갈 때 요때 사라고 말씀드렸다고. 매수. 왜? 의도적으로 누르는 게 너무 보이니까. 의도, 인텐셔널,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왔어. 580만 원까지. 그럼 여기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머저리 같은 새끼들은 여기서 사라고 막 여기서 매수 막 이렇게 매수하라 그러겠지.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매수하라고 함부로 말 못한다고. 왜?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는 제가 책임질 소지가 훨씬 적으니까 이렇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설사 이렇게 떨어져도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가격에서는 저는 이제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제 이더가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좀 그런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SEC 그 이사, 그 제가 이야기했다 살해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미라니하고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남들이 오해하게 괜히 살해가 들려가지고 이 미란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트럼프가. 왜? 금리 낮추려고. 또 금리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오늘 핵심만 얘기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막상 까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에서 뭐라 그랬어? 솔라나 리플은 승인 이거 뭐 별로 관심 없다.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 이더리움도 현물 ETF 110%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블랙록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더부터 키워야지. 이게 소를 한 마리 키웠으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말을 한 마리 키우고, 그 다음에 말이 어느 정도 크면 얘를 이제 뭐라 그럴까? 얘는 뭐 사슴이라 그럴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럴까? 얘는 뭐 사슴 말고 또 큰 게 또 뭐가 있나? 뭐 염소라 그럴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키워야지 이 시장이 탄탄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SEC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원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기능, 이제 이자를 주는 기능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 스테이킹은 잘 이해 안 되시면, 맡겨놓으면 이자를 준다. 근데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셀프 발전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원래 이거 갖고 SEC 전에 이제 전임자 게리 겐슬러가 지랄지랄을 했거든요. 죽어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미란이 이런 애들 자꾸 들어가고, 야,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기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솔직히 저는 조금 표면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2라 그러면 얘는 이더리움은 잇몸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 이더가 너무 약하니까 얘를 지금 키워주는 느낌이 의도적으로 많이 드는데, 그냥 키워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완전히 가격을 밑으로 한번 조졌다가 지금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이 낮을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더가 550만 원일 때 떨어져 가지고 180만 원일 때 지금 올라서 580일 때 기관이 매수한다는 기사는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관이 매수한다. 뭐 이렇게. 절대로 여기서는 기사가 만약에 나와도 여러분들은 여기선 절대 매수 안 할 거예요. 여기 좀 올라가지고 내 눈깔이 좀 돌아갈 때쯤 되면 아유 기관들도 매수를 한다는데 나도 지금 매수를 해야지. 늦으면 안 돼. 이거 막 1,000만 원 갈 거야. 이게 개미들의 개똥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맨날 물려. 지금 자리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살 거면 이 쌀 때 샀어야지. 지금 이때 막 풀매수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자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더리움이 진짜 한 톨도 없는데 매수를 하고 그러려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딩에 있어서 고수는 지금 들어가도 돼. 지금 투입해도 돼. 근데 중수나 초보는 그냥 손가락 빠르라고요. 손가락 빨고 쳐다봐. 그냥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갔다가 확 빠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더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상승한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연장인데 솔라나나 리플 같은 얘네들이 이더를 넘지를 못했고, 얘네들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이 안 된다고 확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 이더가 반사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올해 이더리움 상승률이 마이너스 한 제 기억으로 55%인가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이게 플러스 17%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비트 상승률하고 똑같아졌다고. 이 세력들이 지금 이더를 이렇게 조졌다가 플러스 17%로 지금 만들었어요. 누적 상승률을. 아, 이거는 제가 사진 하나 갖다 보여드려야 되겠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파일 열면 되니까. 저는 요거를 매일 지켜보니까 알죠 이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정말 신기했는데 원화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좋고, 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었냐면 가장 낮은 달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1월달 아니면 2월달 보면 되니까. 여기 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17% 맞춰놨잖아요. 2월 달의 상황이 어땠느냐. 2월 달에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4.5였어. 비트가 먼저 좀 회복을 했고 이더가 지금 똑같이 따라간 거다. 자, 오늘 이제 이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판서를 더 할 게 있지. 요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잠시만요. 내 방송하는 화면이 어디 갔냐? 여러분들 채팅을 봐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질문할 준비들 하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더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원래 자리를 찾아왔어. 그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약간 염소 같냐?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눈 사이가 뭔 약간 염소처럼 됐냐? 옛날에 무슨 기영이 차트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참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싫어할 수 있겠지만 오를 수도 있고 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 파도라는 거는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타이밍이 좋을 때 호재가 나오면 쫙 오르지만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갈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가 오른 거는 전체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따라서 오른 것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력들이 다 이렇게 작업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근데 요번에 이더 올린 세력들은 기존의 세력들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신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고를 뚫으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중을 조금 이제 축소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물론 오를 수도 있죠. 근데 투자할 때 이렇게 원칙을 지켜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떤 때는 요럴 때 팔고 어떤 때 안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매매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제가? 기계가 돼야 된다고. 기계. 인조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조인간. 감정을 배제해야 돼. 최대한. 그냥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요런 때 왔을 때는 비중을 예를 들면 나는 개인적으로 50% 줄인다. 매도한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남은 50% 갖고 먹으면 된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매도했는데 떨어지면 조금 더 사든지 뭐 해도 되고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이런 전략이 왜 좋으냐 하면 자 50%를 매도를 하면 나는 옵션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왜? 이더도 들고 있고 현금도 들고 있잖아. 그럼 오르든 내리든 뭔가 작전을 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더만 갖고 있으면 옵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서 매도하거나 떨어졌을 때 이 옵션만 갖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계속 이더 올라갈 거야 하고 들고 있잖아. 왜? 지금 뉴스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기관들도 산다는데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팔면 어떻게 멍청한 퀘스트 등신 쪼다 멍청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왜 팔으라고 지랄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좀 격했네요.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특히 여성 투자자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샀다가 내려와서 본전이 되다 칩시다. 이게 오르면 좋은데 또 못 팔아가지고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또 몇 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전에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좀 팔고 사고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인지 뭐 우차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안 팔아 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와 그분은 진짜 너무하더라. 너무해. 이렇게 샀다가 올라왔다가 또 안 팔아서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팔았다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7년째 거의 본전인 사람도 있고 손해인 사람도 있어요. 하도 사고 팔고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투자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맨날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지만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 공개 방송이니까 수위 조절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판서 타임은 끝났고
물 한 잔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시장은 호재로만 움직이지 않고요. 사실 이더리움의 상황은 지금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가격이 오르면 호재가 있어서 올랐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써있네. 서울 어거스트 여기 봐 8일 9일. 제가 그때 7일하고 8일 날 숙박 이틀을 했을 거예요. 근데 8월 8일 날 요 앞에 막 물이 차고 난리가 났었고 음마 아파트 물 차가지고 막 시장은 호재로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어렵습니다.